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또 에버그린 님도 방송을 해주셨고, 분명히 토마토 님도 방송을 해주셨을 겁니다. 저도 여러 지금 소식들을 보게 됐고,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리플사에서 8가지 방어를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고 계시면은 지금 소송 과정에서 리플사가 무엇을 변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SEC에서 리플사를 수를 한 그런 고소장입니다. 고소장. 그리고 지금 펼쳤죠. 지금 펼치는 것은 SEC에게 답변서를 제공하는 바로 이제 리플사에 관련된 그런 고소장이에요. 문서입니다. 자, 이제 답변서라고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은 SEC에서 몇 가지 항목을 리플사에게 고소를 했는지 이제 보시면은 400 몇 개 나오죠. 이거 개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거 리플사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404개예요. 404개. 지금 404개에 대해서 찝어서 지금 리플사를 고소장을 낸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리플사에서 답변서를 제공한 거예요. 보이시죠? 1월 29일. 1월 29일. 보이시죠? 자, 아까 이거는 404개예요. 그쵸? 보이시죠? 404개. 자, 리플사는 얼마나 했는지 봅시다. 그냥 개수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개수 보시면은, 자, 404개 넘어가고 406개가 됐습니다. 400개. 거의 일일이 반박을 다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끝에 부분에서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방송을 틀어보는데, 이제 디펜스라는 부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8가지 방어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디펜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클레임 할 수 있는 이런 청구서 같은 게 failures, 실패가 됐다, 바로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complian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고라고 보시는데, 이제 원고가 이제 실패했다, 바로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확실하게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경감, 릴리프라고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경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클레임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면, 리플사가 뭔가 잘못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다시 클레임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아예 명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방어로는 리플사가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자, 미래에 미래에 위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사는 법적인 것을 잘 지켜서 규제를 잘 따르려고 왔고,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규제의 불이행은 없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방어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어로는 바로 이겁니다. 정당한 과정과 그리고 공정한 알림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 똑같아요. 2015년도에 리플사는 2013년도에 생겨났죠. 그리고 XRP는 그 전에 XRP가 생겨났고, 그리고 2015년도 정도에 핀센에서 이제 XRP를 벌추얼 커런시라고 지정을 했죠. 그 다음 나서 2018년도에 SEC가 XRP에 대해서 어떤 그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당한 과정과 공정한 이런 알림 자체가 이제 부족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런 핀센하고도 이야기가 반대로 되고 잘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번째로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이런 과정들, 정당한 과정과 공정한 알림이 리플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등록 면제입니다. 등록 면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은 증권법 뭐 섹션 5, 증권법 5조 안에 있는 것에서 XRP가 증권이거나 또는 투자 계약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법원에서 찾았을지라도 이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고의 이 고소인의 이 클레임이 금지되어야 된다. 리플이 금지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증권법이 요구되는 레지스트레이션 안에서 XRP가 제외됐기 때문에 리플사의 요 분배하는 것과 XRP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제외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증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XRP를 증권법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이것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서 금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바로 등록에서부터도 면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록이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증권법으로서 분류를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SEC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 바탕으로 깔고 계속 리플사는 방어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SEC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보면은 엑스트라 테리토리얼 어돌리티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겁니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의 국외 영토의 그런 권한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뭐 미국에서는 제대로 법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뭐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일본이나 뭐 영국 뭐 이런 데서는,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국가 간에 뭔가 잘 연결되지 않는 이런 부족한 점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방어로는 바로 요겁니다. 제한적 법규, 제한적으로의 법규, 이제 법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 민사상 벌금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런 고소인이 요구를 하거나 어떤 고소인이 요청을 하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형사상, 민사상 벌금 관련돼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 법규로 인해서 이거는 금지돼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대로 SEC에서 이행을 하지 않아서 리플사도 권리로서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형사상 벌금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바로 Reservation of Right예요. 보시면 권리의 예약인데, 예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유보, 권리를 계속 이행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권리는 바로 수정하거나, 이 권리는 수정하거나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예요. 만약에 리플사가 SEC에서 증권법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권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권리가 이제 계속 보유가 되어야 되고 계속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답변이나 아니면 방어, 뭐 모든 변론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SEC에서는 리플사에서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라, 수정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수가 들어온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대한 어긋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8가지를 핵심 포인트로서 이제 방어 변론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SEC가 제출한 이 고소장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갈 만큼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EC는 총 보시면은 71페이지예요. 71페이지. 그러나 리플사에서는 몇 페이지죠?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그만큼 리플사에서도 지금 답변을 하고 또 변론을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변호사들과 함께 그리고 같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찍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SEC 관련돼서도 SEC가 뭐가 부족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리플사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지금 당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도움이 참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거 번역을 하고 이거 번역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어떤 부분이 SEC가 어떻게 과거에 어땠는지 또 현재 새 의장은 SEC 의장은 XRP하고 또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잖아요. 그리고 요 리플사 소송하기 전 SEC의 상황 이런 변호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거의 그대로 문서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서는 좀 더 정확하게 표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SEC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거의 이 소송장의 답변서에 그대로 묻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판결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리플사에서 잘 변호할 그 답변을 아주 잘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런 답변서 때문에 XRP가 좀 변동성이 좀 오늘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앞으로 좀 더 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일단 2월 22일 전에는 아마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밌었다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재밌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